라스베이거스에서 애틀란타로 향하는 델타 항공 여객기 안에서 폭염에 승객들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 남가주 일대 기온도 크게 오릅니다. 기상청은 28일까지 찜통 더위를 예고하면서 역사상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투자자들과 은행에서 90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주택 앞마당에 알비트럭 20여 대를 주차시켜놓고 노숙자들에게 불법으로 임대해온 소유주가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태우고 텍사스에서 출발한 네 번째 버스가 또 LA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용 한계에 이른 뉴욕주와 시 정치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경 위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판문점 견학 중 월북한 주한 미군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판문점에서 무단으로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의 현재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미 국방부가 직접 북한군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킹 이병의 안위와 소재를 백방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이병을 무사히 송환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primary goal is to make sure that we ascertain his well-being, get a sense of how he's doing, but also clearly we are committed to bringing him home. 미 국무부는 이를 위해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 그리고 한국 정부가 관여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we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have engaged with counterparts in South Korea and with Sweden on this issue. 월북한 킹 이병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며칠 전 마지막 전화 통화를 했다며 아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want my son back. I just want my son back. Get my son home. Get my son home. And pray that he comes back. 킹 이병이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은 후 북한은 관련 언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로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인 만큼 월북한 주한미군이 외교적 골칫거리가 될 우려가 높다고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애틀란타로 향하는 델타 항공 여객기 안에서 폭염에 승객들이 실신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텍사스주의 한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던 30대 남성과 10대 의붓아들이 폭염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추락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예년보다 심한 살인적인 폭염이 한 달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화씨 100도가 훨씬 넘는 폭염에 여객기 안에서 4시간 넘게 이륙을 기다리던 승객들이 하나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라스베이거스 해리리드 공항에서 애틀란타행 델타 항공 여객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객기는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마친 후 앞서 대기하고 있는 10여 대의 비행기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기온은 화씨 111도로 섭씨로 약 43.8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높은 기온으로 기내 온도 역시 높아졌지만 에어컨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We certainly do, again, apologize for the situation of being very hot in the back there. This is the best that our cooling is going to occur. It's just traumatizing at this point. There's people running around everywhere. They come over the loudspeaker and they say you can choose to get off the plane. And if you get off, just know you may not get a flight out for a couple days. 열기로 가득한 기내에서 4시간가량 기다리던 승객들은 지친 기색을 보이다 일부 승객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항공 관계자들은 활주로에 있는 여객기를 다시 공항 게이트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산소통을 들고 통로를 지나다니는 승무원들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절한 승객의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탑승객은 최소 5명이 실려가는 모습을 봤다며 그중 승무원 1명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실려갔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날 비행기는 정상 이륙하지 못하고 항공편은 다음 날 오전 7시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빈발하는 폭염과 폭우가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결과물이며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가주 일대 기온이 내일부터 크게 오릅니다. 기상청은 역사상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씨 132도, 섭씨 55도를 나타내는 온도계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오히려 춥다는 퍼포먼스로 겨울옷에 장갑을 끼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최고 기록인 130도를 넘기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숨을 쉴 때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헤어드라이어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 오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Oh, your arms are burning. Your face is burning.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일대 기온이 내일부터 크게 오르면서 주말에는 내륙 산간 지역과 사막지대는 110도, 해안가도 105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물을 자주 마셔 탈수 현상을 막고 수시로 에어컨이 나오는 장소에서 몸을 식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태양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폭염으로 대기질까지 악화돼 대기관리청은 당초 어제 종료하려던 남가주 지역 오존주의보를 이번 주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관리청은 폭염으로 주말이 다가올수록 공기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면서 노약자나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한낮에 외출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미 대기관리청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엘니뇨 현상이 지속되면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174년 지구기온 관측사상 올해가 가장 더운 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투자자들과 은행에서 90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몬테벨로에 거주하는 올해 57살의 김준우 씨를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체포해 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샌프란시스코의 M5 닥터스 펀드라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며 투자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왔습니다. 김 씨는 회사가 펀드 자산을 테슬라 등 전기차 회사에 투자한다고 광고했는데 결국 대부분의 자금은 본인과 아내가 소유한 식품 도매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투자금 480만 달러를 빼돌렸고 한인금융권을 상대로 320만 달러의 기업 대출, 130만 달러의 신용 한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자금 상환을 약속했고 은행과 투자자들이 건넨 자금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는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과속으로 차를 몰던 70대 운전자가 주택과 충돌한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국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킹스턴 드라이브와 텔레그래프 교차점에 자리한 한 주택에 차량 한 대가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택 감시 카메라에 이 사고 장면이 포착됐는데 공중으로 날아오른 차가 가정집 벽을 뚫고 충돌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73살의 여성 운전자 셰릴 두온이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당시 100마일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던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자동차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의학적인 문제로 과속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앞마당에 RV 트럭 20여 대를 주차한 뒤 노숙자들에게 임대해 부당 이득을 챙긴 소유주가 법원에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북쪽 벨리 지역의 한 주택 앞마당.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RV 차량이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 차량들 안에서 기거하는 사람은 대부분 노숙자 또는 갈 곳 없는 불법 이민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소유주는 이들에게 차량 한 대당 월 $500에서 $700의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임대 사업을 통해 월 $10,000가 훌쩍 넘는 수익을 낸 것입니다. 개인 소유지에서 벌인 일이지만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거리로 쏟아졌고 밤새 시끄러운 고성 방가까지 이어지면서 이웃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I'd have this door open and it's my front door. And when I'm sitting here, I could smell all the feces, all the urine. 소유주의 불법 주차 임대는 지난 2013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이 시정부가 설립되어 있는 샌퍼난도와 LA시가 관리하는 실마시의 경계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측 시정부가 상호 책임을 미뤄오는 사이 10여 대였던 RV 차량은 26대까지 늘어났고 심지어 외부에서 불법으로 끌어다 쓴 전력량도 매달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는 계속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서명운동까지 벌여 탄원서를 제출했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주택 소유주인 크루즈 고도이를 상대로 오는 일요일까지 앞마당의 모든 RV 차량들을 철거하라는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소유주 역시 집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도 해당 주택의 전기 공급을 모두 끊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무면허 불법 주차와 위생관리 미비 등 모두 41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을 놓고 다음 달 3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태우고 텍사스에서 출발한 버스가 어제 LA에 도착했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LA에 도착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LA 시장실은 텍사스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4번째 버스가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다운타운 유니언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불법 이민자는 모두 45명으로 대부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등 남미 출신입니다. 이민자 인권보호단체는 이들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정부는 넘쳐나는 불법 이민자들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LA 등 캘리포니아주로 이들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 수용 한계에 다다른 뉴욕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장 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경 위기로 초래한 난민 유입 문제로 뉴욕시와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연방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최근 퀸즈 레이스트랙 리조트 월드 카지노 부지 등에 세우려는 이민자 텐트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서한을 통해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많은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로 유입되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 지난해부터 유입된 망명 신청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3천 명 이상이 뉴욕시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유입으로 뉴욕시 5개 보로 내에 위치한 186개 노숙자 쉘터의 수용 인원 10만 3,400명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퀸즈 보로청은 지역 내에 임시 텐트촌이 설립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두 후보지는 퀸즈 북동부의 크레드무어 정신병원 인근과 퀸즈 남부 에퀴덕트 레이스트랙 두 곳으로 뉴욕시는 이들 지역에 각각 1,000명씩 2,000명의 난민 임시 수용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퀸즈 에퀴덕트 레이스트랙 근처에 이민자 텐트가 들어설 경우 월 $2,000만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카지노와 하얏트 리젠트 호텔 등의 매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으며 또한 이미 과부하 상태인 인근 자메이카 병원에 더 많은 환자 유입이 초래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퀸즈 내 난민 임시 수용소 후보지 중 다른 한 곳인 크레드무어 정신병원은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베이사이드 엘리펀트 파크 근처로 해당 지역에 임시 텐트촌이 건립될지에 대해 한인들의 관심 역시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인천에서 시애틀로 향하려던 델타항공의 기내식을 점검하던 중 커터칼 조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경찰국은 지난 14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을 출발해 시애틀로 향할 예정이던 델타항공 196편의 이륙 전 기내식 점검 과정에서 커터칼 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커터칼 조각은 기내식 음료에 사용되는 가거름에 섞여 있었는데 한국 내 식품기업에서 납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델타항공은 이물질을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으며 기내식을 재점검한 뒤 예정대로 이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물질이 기내식으로 유입된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항공안전법상 문제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베이비 파우더의 바람 유발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가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환자에게 1,88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데스는 유년 시절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고, 이에 존슨앤존슨은 베이비 파우더는 암을 유발하는 것과 관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존슨앤존슨은 발데스처럼 베이비 파우더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개별 소송전을 벌이지 않고 기금을 조성해 일괄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법원은 건강 악화로 당장 재판이 필요하다는 발데스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번 판결이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성면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수십 년의 과학적 평가와 상반되고 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태는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2023-2024 회계년도 첫 1분기 세수 총액은 2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세수 감소를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뉴욕주의 재정 악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수 감소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 91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며 그 다음 해에는 139억 달러가 부족해 앞으로 5년 내에 총 36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재정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세금을 내는 뉴욕 주민들의 타주로의 이동이 더 늘어난다면 뉴욕주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타주로 이동하는 인구는 팬데믹 이후 급증했으며 미 운송 전문 업체 유나이티드 벤 라인스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 이사를 오고 간 7,336명 가운데 62%인 4,541명이 타주 전출자로 나타났습니다. 전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가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로 나타났으며 37%가 65세 이상 은퇴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반해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주인 플로리다주의 경우 증가한 세수의 거의 3분의 1, 즉 100억 달러 이상이 뉴욕에서 이주한 인구로부터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감사원장 사무실 측은 재정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뉴욕주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건강한 재정 상태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메트로가 정액권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LA 메트로는 하루 이용권을 $7에서 $2 낮춘 $5에 주간 이용권을 $25에서 $7 내린 $18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된 요금은 교통카드인 탭을 사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메트로 측은 요금 상한제를 적용해 하루 $5 이상, 일주일 $18 이상의 한도를 넘어 결제할 경우 남은 요금은 무료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문제로 지적되던 지하철 범죄 억제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무임승차 단속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니어와 장애인은 하루에 $2.5, 일주일에 $5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크림대교 폭발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서로 보복성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19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지난 17일 푸틴의 자존심이라는 크림대교가 공격당한 뒤 이틀 연속 오데사에 보복 공습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데사는 특히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핵심 항구입니다. 흑해 곡물협정 일방 파기 선언에 곡물 수출항에까지 공격을 퍼붓자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яка задіяна у продовольчому експорті української агропродукції, і такі удари російських терористів не лише по нашій країні, а по глобальній стабільності.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에 군사훈련장을 공습하는 것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해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하고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러시아의 보복 공습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등 전선 후방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편 러시아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욕이라고 표현하며 당분간 싸울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그너 그룹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시점에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프리고진은 말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무장 반란 중단 후 벨라루스로 망명한 뒤 러시아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